중년에 조용히 멀어져야 할 사람들. 61살의 차 씨는 오랜 친구와의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통화 후에는 항상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차 씨의 말은 듣지 않았으며 모든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날도 1시간 넘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차 씨는 지쳐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차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줄어들었고 항상 피곤했으며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차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멀어져야겠다고. 혹시 여러분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중년에 조용히 멀어져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차 씨가 힘들어했던 그 친구는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자신의 불행, 남편에 대한 불만,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우울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 씨는 수년간 친구를 위로하고 조언했지만 친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 씨만 지쳐갔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차 씨의 조언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것은 친구가 차 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차 씨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차 씨는 듣는 역할만 했고 친구는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차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조용히 멀어지기로.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점차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쁘다고 말하고 짧게 끊었고 만나자는 제안에는 일정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30년 지기인데 이래도 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우울함이 줄어들었고 에너지가 돌아왔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그제야 차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자신을 지치게 했는지. 두 번째 유형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차 씨의 또 다른 지인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녀, 손주,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차 씨와 비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자네 아들은 어디 다니지? 우리 손주는 영재래, 자네 손주는? 이런 대화는 차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우울했고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차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친구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사람은 차 씨를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차 씨는 이 관계에서도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만남을 점차 줄였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로 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차 씨에게는 자주 부탁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봐달라, 심부름을 해달라, 무언가를 빌려달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정작 차 씨가 부탁하면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불균형합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쪽은 계속 받습니다. 차 씨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겼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차 씨는 이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는 부탁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바빠서 어려워. 처음에는 상대방이 서운해했지만 차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시작했고 차 씨와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차 씨가 속한 한 모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기 좋아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고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 씨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편해졌습니다.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 씨는 그 모임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고 점차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뒷담화가 난무하는 곳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물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차 씨에게는 학창시절 이야기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40년 전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우리 참 재미있었지. 요즘 애들 우리 때만 못해. 이런 대화는 처음에는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니 지겨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는 현재를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차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소중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 친구와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차 씨는 점차 만남을 줄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무례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차 씨에게는 자주 무시하는 말을 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네가 뭘 안다고? 너는 항상 그러니까 문제야. 이런 말들은 차 씨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차 씨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차 씨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차 씨는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씨는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바빠서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차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둔 후 차 씨는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에너지가 돌아왔으며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관계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차 씨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시간과 에너지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로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질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중년은 인생의 정리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 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관계에 쓸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한 관계로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선택입니다. 조용히, 품위 있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중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